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인생은 단계별로 익어간다. 공자는 15세에 배움을 시작해 30세에 자리 잡고 40세에 흔들리지 않고 50세에 천명을 알고 60세에 모든 말을 이해하고 70세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를 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각 나이마다 이뤄야 할 것들이 있다는 자전적 고백이죠. 나만 뒤처지나 조급해질 때가 있죠. 30대는 30대답게, 50대는 50대답게 각 단계를 존중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추울 때 소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걸 안다. 어려운 시기가 와야 진짜 인품이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 모두 같아 보이지만 위기가 닥쳐야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락 끊기는 사람과 끝까지 연락하는 사람이 구분되죠. 실패했을 때도 옆에 있는 친구, 돈이 없을 때도 도와주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소나무입니다. 누가 물어도 끝까지 답한다. 공자는 질문자의 신분이나 수준을 보지 않고 문제의 양쪽 끝을 모두 두드려 철저히 답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성심껏 설명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초보자가 기초적인 질문을 올렸을 때 검색하면 나와요라고 퉁치지 않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순간이 있죠. 그 한 번의 친절이 누군가에겐 배움의 시작이 됩니다. 위기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각자 자리를 지켜라.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맡은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통합된 지휘 체계를 따라야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나라 때 임금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관리가 자기 직무를 지키되 총재의 명령에 따르도록 한 제도를 기록한 말입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대표가 사고를 당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럴 때 각 팀장이 이제 누가 사장이야? 하며 눈치만 보거나 제멋대로 움직이면 회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하면서 임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힘, 그게 조직을 지킵니다. 관찰하고 신중하게 움직인다. 이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타이밍을 재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공자는 꼼히 위험을 감지하면 날아올랐다가 빙빙 돌며 안전을 확인한 후 내려앉는 모습을 보고 이 말을 했습니다. 이직을 고민할 때 일단 그만두고 보자가 아니라 새 직장의 분위기와 조건을 충분히 알아본 후 결정하는 순간이 있죠. 투자할 때도 소문만 듣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따져본 후 움직이는 겁니다. 급할수록 한 템포 늦추는 게 실수를 줄입니다. 진심은 어디서든 통한다. 진정성 있는 말과 성실한 행동은 낯선 곳에서도 통합니다. 반대로 가식적이면 가까운 사람도 외면합니다. 자장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말입니다. 진심을 담은 말과 정성스러운 행동은 문화가 다른 곳에서도 사람을 움직이지만 거짓된 말과 불성실한 행동은 이웃에게도 배척당한다는 뜻입니다. SNS에 댓글 하나 달 때도 진심이 느껴지면 공감을 얻지만 대단해요. 같은 의례적 칭찬은 오히려 어색하죠. 직접 만난 사람에게도 진심 없는 칭찬은 금방 들통나서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예는 지키되 뜻은 안 판다. 예의와 원칙은 다릅니다. 사회적 예절은 지키되 잘못된 일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형식은 차리되 본질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군자의 태도입니다. 양화는 권력을 잡았지만 불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공자를 만나려 선물을 보내자 공자는 예의상 답례는 했지만 일부러 양화가 없는 시간을 골라 방문했습니다. 부당하게 승진한 상사에게 업무상 예의는 지키지만 회식 자리에서 아부하진 않죠. SNS에서 불편한 지인이 부탁할 때 정중히 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예는 지키되 내 원칙까지 꺾을 순 없습니다. 넓은 마음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는 인을 실현하는 여정의 무게와 길이를 말한 겁니다. 크고 가치 있는 목표일수록 책임도 무겁고 길도 멉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넓은 마음으로 실패를 받아들이고 강한 의지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증자가 제자들에게 평생의 사명을 강조하며 이 말을 남겼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한 달째 체중이 안 빠지면 포기하고 싶어지죠. 아직 멀었네 하며 좌절하지 말고 긴 여정이니 천천히 라고 마음을 넓게 먹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클수록 조급해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위험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과 부패가 더 치명적입니다. 조직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경쟁자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권력 다툼, 도덕적 해이, 신뢰 붕괴 때문입니다. 개손 씨가 작은 나라 전유를 정벌하려 할 때 공자가 한 경고입니다. 소장은 집안의 작은 담을 뜻하며 진짜 걱정거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스타트업이 망하는 걸 보면 경쟁사 때문이 아니라 공동 창업자 간 불화, 횡령, 내부 고발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회사에서도 경쟁사만 의식하다가 정작 팀 내 소통 부재나 불신으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걸 봅니다. 사람이 도를 실천한다. 도가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도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으며 우리가 직접 실천해야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좋은 원칙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기계발 유튜브를 구독하고 명언을 저장해두지만 막상 실천은 하지 않는 경험이 있지 않나요? 좋은 원칙을 안다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의심스러운 음식은 먹지 않는다. 이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음식 선택의 원칙입니다. 상한 음식, 제대로 익히지 않은 음식, 제철이 아닌 음식을 피하는 것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건강은 모든 일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 며칠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워서 그냥 먹으려는 순간 있죠.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버리세요. 리더가 먼저 보여주면 아무 말 안 해도 따라온다. 진짜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윗사람이 약속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아랫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본받습니다. 강요나 명령 없이도 조직이 움직입니다. 공자가 제자 범지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가르칠 때 한 말씀입니다. 팀장이 매일 지각하면서 너희는 지각하지 마 라고 하는 모습 본 적 있죠? 아무도 안 따릅니다. 반대로 상사가 항상 정시 출근하고 약속을 지키고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요? 특별한 지시 없이도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보다 행동, 명령보다 본보기, 그게 진짜 리더입니다. 배부르게가 아니라 적당하게 먹는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적절한 양으로 절제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이는 논어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식사 원칙이었죠. 뷔페에서 본전 뽑아야지 하며 배가 터질 것처럼 먹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순간이 있죠. 눈이 배보다 크면 결국 몸이 고생합니다. 무엇보다 신뢰가 먼저다. 자공이 정치의 요체를 묻자 공자는 군량, 군비, 민신 중에서 버려야 한다면 군비를 먼저, 그 다음 군량을 버려도 신뢰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조직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처와 계약할 때 당장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신의를 저버리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순간이 있죠.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믿음을 먼저 생각하면 결국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막혔을 때 배우느냐가 인생을 가른다. 배움의 태도가 사람을 결정합니다. 타고난 재능보다 중요한 건 어려움 앞에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이 결국 앞서갑니다. 공자는 사람을 4등급으로 나눴습니다.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이 최고지만 배워서 아는 사람도 훌륭하고 어려움에 부딪혀서야 배우는 사람은 그보다 못하며 막혀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가장 못난다고 했습니다. 설명서를 읽지 않고 기계를 만지다가 고장 내는 순간이 있죠. 매뉴얼 보면 되는데 라고 주변에서 말해도 나는 감으로 해 라며 버티다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모르면 물어보거나 찾아보면 5분이면 해결될 일을 자존심 때문에 며칠을 허비하게 됩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 평생 지킬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바로 서, 즉 역지사지입니다.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제자 자공이 평생 실천할 한 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한 말입니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려는 순간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시끄러워서 싫겠는데 하고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게 되죠. 무시당하기 싫으면 남을 존중하고 거짓말 듣기 싫으면 솔직하게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서입니다. 시는 감정을 일깨우고 세상을 보여주고 사람을 연결하고 심정을 토로한다. 시는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을 깨우고 세상을 깊이 관찰하게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고 억울함이나 불만도 품위 있게 표현하게 해줍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시 공부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감사 편지를 쓰거나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단톡방에서 위로의 말을 건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평소 읽었던 시 한 구절, 좋은 문장 하나가 떠오르면 내 감정을 훨씬 잘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자식이라고 특별하지 않다. 이는 공정성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공적 기준을 흔들어선 안 됩니다. 가장 아끼던 제자 안현이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알로가 공자에게 수레를 팔아 외관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외관을 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직장에서 친한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불공평합니다. 원칙을 지키되 공식적으로 허용된 방법으로 돕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뱉은 말은 못 주워 담는다. 이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흰옥에 생긴 흠은 갈아낼 수 있지만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용이라는 제자가 백규라는 시구를 하루 3번씩 외우며 말조심을 실천하자 공자는 그의 신중함을 높이 평가해 자신의 조카 사위로 삼았습니다. SNS에 댓글을 달다가 화가 나서 거센 말을 쓰려는 순간이 있죠. 올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회의에서도 즉흥적으로 발언하기보다 잠시 생각한 뒤 입을 여는 습관이 오해와 후회를 줄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공자는 수레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불안하거나 급해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제력이라는 뜻입니다.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일상 예절입니다. 수레 안에서 자주 뒤를 돌아보거나 급하게 말하거나 이것저것 가리키는 것은 불안정한 마음의 표현이기에 경계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여러 사람과 같이 탔을 때가 있죠. 좁은 공간에서 초조해서 계속 층수 버튼을 확인하거나 누군가에게 급하게 말을 걸거나 휴대폰을 꺼내 들여다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차분히 서서 기다리는 여유가 품격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진짜 아름답다. 환경은 우리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공자는 어진 환경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한 맹모 삼천지교의 배경이 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 가득한 모임에 자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나요? 반대로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심 없어야 진짜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다. 공정한 마음으로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심이 개입하면 친한 사람은 무조건 감싸고 미운 사람은 억지로라도 비난하게 됩니다. 공자는 진정한 덕을 가진 사람만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친한 친구가 잘못했는데도 그래도 내 친구니까 하며 두둔하는 순간이 있죠.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잘한 일도 인정하지 못하고 어차피 저 사람이니까 하며 깎아내리게 됩니다. 진짜 공정함은 관계와 상관없이 옳은 건 옳다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엄격, 남에게 관대. 자기 잘못은 크게 보고 남의 실수는 가볍게 여기면 원망이 멀어집니다. 내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는 순간 갈등이 생기죠. 실수했을 때 변명부터 찾지 말고 먼저 인정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길 수 있어도 참는다. 충분한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진정한 덕입니다. 절제는 나약함이 아니라 더 큰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나라 문왕이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도 은나라를 섬기며 명분을 지킨 겸손함을 칭찬한 말입니다. SNS에서 누군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걸 봤을 때 입력창에 반박을 적다가 지우는 순간이 있죠. 이길 수 있는 논쟁이지만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더 어른스러운 태도일 때가 있습니다. 외모 가꾸듯 내면 가꾸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는 쉽게 빠지면서 보이지 않는 가치에는 소홀하다는 공자의 탄식입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끌립니다. 하지만 진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쌓아온 실력, 인간관계, 내면의 성숙함입니다. 공자는 덕을 쌓는 일에도 외모 관리만큼 시간과 정성을 들이라고 말합니다. SNS에서 셀카는 수십 장 찍어 필터 고르면서
정작 책은 몇 달째 같은 페이지에 펼쳐져 있지 않나요? 거울 보는 시간만큼 자기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헬스장 가듯 마음의 근육도 키워야 합니다. 사람다움이 없으면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못 버틴다. 인간다운 마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가난하면 못할 짓을 하고 부유하면 교만해져서 결국 무너집니다. 진짜 인품은 평탄할 때가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상대방 태도가 달라지거나 칭찬받았을 때 겸손을 잃거나 실패했을 때 남 탓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반대로 어려워도 원칙을 지키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오래 갑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람다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잔기술에 빠지면 본질을 놓친다. 작은 기술도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그것에만 몰두하면 큰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 본질을 잃게 됩니다. 자아가 전문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되 근본 도리를 잊지 말라고 가르친 말입니다. 다이어리 꾸미기에 몇 시간 쏟다가 정작 그날 할 일은 하나도 못한 경험이 있죠. 예쁜 형식에만 빠지면 정작 중요한 실행은 사라집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선 겸손해진다. 공자는 천둥과 폭풍 같은 자연의 강력한 힘 앞에서 경건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향당편에는 공자의 일상 태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천둥과 바람이 칠 때 공자가 반드시 얼굴빛을 바꾸고 경건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죠. 평소엔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겸손해지는 마음이 바로 이 명언의 의미입니다. 떳떳하면 편안하고 찔리면 불안하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지만 양심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이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떳떳함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는데 들킬까 봐 며칠 동안 전전긍긍하는 경험 있으시죠? 반대로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분위기 좋을 땐 솔직하게, 나쁠 땐 행동만 바르게. 공자가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태평한 시기엔 소신껏 발언해도 되지만 혼란할 땐 행동은 바르되 말은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때가 있죠. 이럴 땐 솔직한 의견을 말해도 다들 웃으며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친척 간 갈등이 있거나 예민한 분위기일 때 괜히 직설적으로 말했다간 싸움만 커집니다. 이럴 땐 내 생각은 지키되 표현은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게 지혜입니다. 옳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겁니다. 평소에 바르게 사는 것이 진짜 기도다. 위급할 때만 하늘에 빌기보다 평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공자가 병에 걸렸을 때 제자 자로가 기도하겠다고 하자 내 기도는 이미 오래되었다 고 답한 말입니다. 평소 건강검진을 미루고 관리 안 하다가 아플 때만 이번만 괜찮게 해주세요 하고 빌게 되죠. 하지만 평소에 작은 관리와 성실함이 쌓여야 위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살면 사람이 모인다. 진심으로 남을 돕고 바르게 사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선한 품성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전달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질문하면 진정성 있게 답변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조용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죠. 처음엔 혼자였지만 어느새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뜻을 함께할 동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부모가 3년 키운 은혜를 잊지 마라. 제아에게 3년상의 근거를 밝힌 말입니다. 부모가 3년간 돌본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장례를 간소히 치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억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부모님 전화가 왔는데 또 뭐야 하며 귀찮아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어릴 때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생각해보면 몇 분 통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이익만 챙기면 미움받는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 원망을 받게 됩니다. 공자가 의와 리의 균형을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친구들과 밥 먹고 계산할 때 자꾸 적게 내려고 하거나 공동 작업에서 내 몫만 챙기려 하는 순간 있죠. 당장은 이득 본 것 같지만 나중엔 아무도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평소엔 공손하고 일할 땐 성실하며 사람 대할 땐 진심이다. 제자 번지가 인에 대해 물었을 때 한 답변입니다. 이는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평소 행동, 일하는 자세, 타인을 대하는 마음이 일관되게 진실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짜증난 표정으로 있다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밝게 웃는 모습.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요?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서나 똑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게 진정한 인입니다.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읽는다. 진짜 공감은 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서운하면 남도 서운하고, 내가 기쁘면 남도 기쁩니다. 공자가 자공에게 인해 구체적인 실천법을 가르칠 때 가까운 자기 마음에 비추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라 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똑같이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 내가 저렇게 당했을 때 어땠지?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 마음이 보일 겁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행동한다. 이는 공자가 언행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말을 먼저 하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실천할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말의 무게가 곧 그 사람의 신뢰였기에 군자는 특히 신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청소해야지 하고 몇 주째 말만 하고 계시지 않나요? 5분만 실제로 움직이면 끝날 일인데 말로만 다짐하다 보면 스스로도 믿음이 사라집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먼저 보여주면 신뢰가 쌓입니다. 양보다 공정함이 먼저다. 분배의 핵심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정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적게 받는 것보다 불공정하게 받는 것에 더 분노합니다. 가난 자체보다 그 가난이 불공정한 구조에서 비롯되었을 때 불안해지죠. 공자는 제자 염유에게 통치 원칙을 가르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시 노나라는 빈부격차와 불공정한 분배로 백성들의 불만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식당에서 친구들과 더치페이 할 때 누가 얼마나 먹었는지보다 공평하게 나눴나가 더 중요하죠. 한 명이 훨씬 많이 먹었는데 똑같이 낼 때 기분 나쁜 건 금액 때문이 아니라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좋고 싫음 없이 옳음만 따른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리더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무엇이 올바른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함의 핵심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승진 후보를 정할 때가 있죠. 친한 동료가 있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있는데 냉정히 보면 안 친한 사람이 더 적합합니다. 이때 개인적으론 별로지만 일은 잘하니까라고 인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행복은 자연스러운 순간에 있다. 제자들이 각자 포부를 말할 때 증점이 봄날 강가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자 공자가 나는 점의 생각에 공감한다. 고 한 말입니다. 거창한 성취보다 소박한 일상의 기쁨이 진정한 가치임을 뜻합니다. 주말에 뭐 특별한 거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 쬐는 순간이 있죠. SNS에 올릴 건 없지만 그 순간이 제일 편안합니다. 단계별로 이끌고 지식과 실천을 함께 가르친다. 안연히 공자의 가르침을 칭찬한 말입니다. 좋은 스승은 지식만 전달하지 않고 단계별로 이끌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함께 가르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이는 안연히 공자를 회상하며 한 말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문으로 지평을 넓혀주고 예로 삶의 태도를 다듬어 주었다고 합니다. 운동 앱에서 오늘은 10분만 걷기로 시작해서 점차 30분 조깅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몰아치지 않고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달성하면 결국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작은 잘못을 넘기면 큰 잘못도 당연해진다. 공자가 개손씨의 월권 행위를 개탄하며 한 말입니다. 신하가 천자만 쓸 수 있는 춤을 궁정에서 췄는데 이런 작은 불의를 묵인하면 더 큰 악행도 거리낌 없어집니다. 선을 조금씩 넘다 보면 결국 감각이 마비되어 큰 잘못도 태연하게 저지르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누군가 새치기 하는 걸 봤지만 한 명쯤이야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다음에도 똑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합니다. 작은 불의를 방치하면 점점 큰 불의도 당연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부터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뢰 없으면 관계도 없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바탕입니다. 사람이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이를 수레의 멍에에 비유했습니다. 큰 수레는 니, 작은 수레는 월이라는 멍에가 있어야 소나 말과 연결되어 움직이는데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수레도 쓸모없다는 뜻이죠.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친구가 있죠. 처음엔 이번만이라 생각하지만 반복되면 그 친구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약속도 맡기기 망설여지고 점점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작은 신뢰가 깨지면 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진짜 스승의 경지는 닿을 수 없이 높다. 위대한 스승의 깊이는 쉽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공은 공자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스승님은 계단으로 오를 수 있는 하늘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지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공이 다른 사람이 공자를 폄하하자 스승의 위대함을 변호하며 한 말입니다. 부모님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릴 땐 이해 못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그 깊이가 보이는 순간이 있죠. 선배가 10년 넘게 일해온 노하우를 며칠 만에 따라잡을 순 없지만 묵묵히 배우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그 경지가 이해됩니다. 양심에 죄 지으면 빌 곳도 없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면 누구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에게 아첨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 말로 양심을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상사 눈치 봐서 따를까, 거절할까 고민하게 되죠. 그 순간 양심을 선택하면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진심 없으면 예의도 음악도 무슨 소용인가. 아무리 형식을 갖춰도 진심이 없으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공자가 예와 악이 모두 인덕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매너 교육을 받아도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저 위선이죠. 선물 포장을 예쁘게 해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상대방은 느낍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당연한 길이 있는데 왜 안 가나? 공자는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당연한 질서를 따르면서도 정작 인간다운 도리는 무시하는 모순을 지적합니다. 방에서 나갈 때 문을 통하듯이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횡단하고 쓰레기통이 있는데 길바닥에 버리고 줄 서는 곳에서 새치기 하죠. 교통신호는 지키면서 사람 사이의 예의는 무시하고 법은 따르면서 도덕은 어기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길이 눈앞에 있는데 왜 돌아가시나요? 학문으로 벗을 만나고 벗과 함께 성장한다. 혼자 공부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며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증자가 제자들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와 함께 운동하면 서로 격려하며 오래 지속할 수 있죠.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읽으면 대충 넘어갈 내용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진짜 배움은 한 번에 꿰뚫는다. 공자가 제자 안현을 칭찬한 말입니다. 안현은 가르침을 한 번 들으면 완전히 이해해서 질문조차 필요 없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설명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아 하고 이해하는 반면 누군가는 몇 번을 들어도 헷갈리죠. 핵심을 바로 파악하고 즉시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의 속도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나이만 먹고 이룬 게 없으면 끝이다. 이는 젊은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한 후의 경고입니다. 40대, 50대가 되어도 아무 성취가 없다면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나이는 계속 먹는데 언젠가는 하겠지 하면서 미루기만 했던 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건강검진도, 배우고 싶던 것도, 시작하려던 사업도 내년에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